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집중 진단하는 부동산 활용 백서 시간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매물은 부족한데 가격은 뭐 널뛰면서 얼핏 전세 대란과 비슷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입주 물량도 크게 감소할 거라는 반갑지 않은 전망이 또 더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부동산 활용 백서에서는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발 경제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게 지금 전세 시장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지금이 현재 6월이잖아요. 네네. 사실 6월, 7월 정도는 우리가 전세 시장을 봤을 땐 비수기 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세값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띠고 있고요. 예. 기존에는 코로나19가 있어서 아마 중개업소나 뭐 집주인들하고 보는 그 수요층들도 굉장히 한정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계속 집을 보는 걸 미뤘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튀어나오다 보니까 수요는 더 폭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가장 뭐 수요들이 많이 몰리는 곳 같은 경우는 뭐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뭐 학군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 위주로 지금 전세 시장들이 굉장히 추이가 심상치 않게 올라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보통 이런 전세 추이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이 이 정도 추이라면은 가을 같은 경우는 전세 대란까지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아파트 뭐 얘기 나오면은 뭐 강남 주로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신축, 구축, 강남, 강북도 없이 막 전반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까 지금? 네, 강남, 강북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수도권까지도 번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세에 대한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일정 부분 전세 물량을 내놨었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입주를 가능해야지 여러 가지 세금적인 혜택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시그널을 시장에 내고 있잖아요. 뭐 임대에 대한 보강 장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47주째 상승입니다. 지금 저 상승 추이가 나와 있네요. 네, 뭐 곡선이 전혀 없죠. 거의 그냥 쭉 올라가 있는 모습처럼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 임대차 보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47주가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로또 청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매매 시장을 바라봤던 그 수요들이 단순히 매매가 아니라 이 청약을 노린 수요들까지도 그 대기 수요로 전세 시장에 머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 또 전세 시장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모이면서 전세값을 올리는 요소들로 신축, 구축, 뭐 수도권, 강북 이런 것들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아파트를 많이 사겠다 그러면 뭐 전세 시장이 조금 줄어드는 건데 이게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 12.16 대책이 오히려 아파트 매수 심리를 더 위축시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주택을 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 뭐 바이러스에 대한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가 됐잖아요. 결국은 대출을 40%, 20% 심지어 아예 못 쓰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80%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매를 선택하려고 했던 그 수요가 자발적으로 보이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요들도 일정 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청약 대기나 그런 수요들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인 수요까지도 이전이 돼서 이런 수요들이 양쪽으로 더
밀도가 더 강해진 거죠. 네, 그래서 전셋값들이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한층 더 짙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원인들이 막 복합적이군요. 네. 근데 이 저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곧 시행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도 네네. 이거 관심이 많을 거예요. 뭐 물론 해당 사항은 안 되겠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고 나면 사실 청약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첨된다면 시세보다도 저렴한 주택으로 그렇죠. 공급이 되니까 로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한정된 특정된 수요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라도 그 한정된 수요, 그다음에 당첨된 수요가 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고 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로또뿐만 아니라 신축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전세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정도만 자기 자본이 있으면 돼요. 결국은 이 돈을 가지고 전세로 있으면서 나머지 돈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용할 수 있는 돈에 내 현금까지 활용을 한다면은 나중에 청약, 현금 부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 지렛대 역할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 아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면 그 누구라도 당첨 가능성이 가점 관리를 한 사람이라면은 그 전세로 대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더 늘리려고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확보하려면 애도 하나 더 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어요. 그게 저 3기 신도시 뭐 사전 청약제가 뭐 내년부터 시작된다 앞당겨서 그래서 이분들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여기도 뭐 그래서 또 전세까지 오른다. 뭐 특히 이 3기 신도시 들었을 지역 위주로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전 청약이라는 의미 자체가 미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 수요자들이나 그 청약을 대기한 사람들은 미리 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대비해서 수요들이 뭐 내년, 후년을 고려했던 사람이라면 사전 청약이 시작을 해? 그러면은 그 시점에 맞춰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 요건 2년이라는 것을 충족을 해야지만이 아무래도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수요들이 또 발빠르게 최근에 청약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빠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은 그거군요. 저 3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인기 높은 지역이 하남 교산지구? 거기가 전셋값이 제일 많이 올랐대요. 네. 교산지구를 보니까 그 강남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 3기 신도시로 송파 이쪽 강동이 다 붙어 있는 그렇죠. 곳이니까. 그러니까 인기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청약뿐만 아니라 전세로 대기하는 그 기간 동안도 출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생각을 하더라도 표가 나오네요. 굉장히 저희 하남이 지금 0.55%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1순위 청약 자격 얻기 위해서 2년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남 일대 전세 매물이 속된 말로 싹쓸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존에 있었던 하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가 됐는데 현재는 이런 수요들이 몰려서 70% 정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전세가만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70%가 올라갔다라면 결국은 또 갭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근에 뭐 유동자금도 많고 투자 심리가 계속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도 낮고. 그러면 60에서 70%가 올라갔고 갭은 줄었다라면 투자, 심지어 뭐 투기 세력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시세 교란도 일어날 수가 있고 청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세값만 올랐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게 이런 투자, 투기, 그다음에 나중에 시세를 측정할 때 또 로또 청약에 대한 그 갭은 더 커지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도 있어요. 그 뭐 양도세 혜택 보기 위해서 그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기준이 실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세만 줄여서는 안 되고 내가 직접 집주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세 만기 되면은 집주인이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것도 전세 대란의 한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주를 안 하면 30%의 절세 효과밖에 없지만 한다면은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게는 몇 억 정도가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에 전세로 내놓으려고 했던 물건들에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돼버리니까 물량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세 물량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세 대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세 시장 자체가 이제 불안해지니까 이제 여당이 임대차 보호 3법 들고 나왔잖아요. 네. 이게 효과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신고제 같은 경우는 임대 시장에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음지에서 양지로 올린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전세 월세 다 신고하게 돼 있는 그렇죠. 거죠. 오랫동안 사실 우려를 많이 했고 정보를 좀 뭐랄까요, 취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고제도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통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그 상한제 같은 경우도 5% 정도의 상한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 뭐 2년, 뭐 4년 정도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상되는 임대 한도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데는 안정성은 일정 부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5% 상한이 걸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5%를 꼬박꼬박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들어가서 살 건데 아니면은 그냥 우리 임차인 참 착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게 두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라면은 5%라는 상한이 걸리면 무조건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가장 제가 우려가 되는 그 3법 중에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이게 2+2가 되냐 아니면 4+4가 되냐 뭐 여러저런 얘기도 많고 무기한 그 연장까지도 나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3법 중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시장의 우려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니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정책이 막 시행되면은 이번에 아예 미리 확 올려봤자 전세금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올려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부작용이 큰 건 사실인데요. 요즘 임대 사업자들을 많이 등록을 해서 5% 제한에 있어서 그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제약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주거 이전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그 신혼부부가 둘이 살다가 아이가 생기거나 뭐 학교를 가거나 그러면은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넓은 평수로.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야지만이 내가 주거 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룸이 됐던 투룸에 있었는데 내가 방 3개짜리를 옮기고 싶어도 3개짜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우선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전을 못 하는 거죠. 그 문제점도 있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뭐 무기한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전세 알박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주 뭐 강남이라든지 최요충지 같은 경우 한 번 들어가면 강남에 30년, 50년 살 수 있다라면 뭐 단순히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어디든 올라와서 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알박기에 대한 그런 문제점,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가져왔던 건 전세제도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전세제도가 점점 없어지면서 월세로 전환된다면은 결국 이런 그 안정화를 표방한 이런 임대 3법이 서민들이나 어떤 주거 이전 계층들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단 하여튼 저 하반기에는 뭐 입주 물량은 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뭐 전세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임대차 보호 3법이 우리 송 대표님 말 맞잖아 이런저런 좀 구멍이 있어 보이고 부작용적인. 그럼 이게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정부 대책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점진적이고 시장에 지금 통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보강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통계를 가지고 수집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좀 늦진 않다.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섣불리 진행한다면 다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문제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전세제도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임대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하면서 전세제도의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잘못하다가는 이거 전세 안에서도 권리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지금 저 아파트 입주 물량 표가 나오는데 내년에 뚝 떨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그 떨어지는 양을 본다면은 전세값은 추가 상승성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 임대에 대해서 보강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근데 너무 과격하거나 급하게 서둘리면 서둘러서 하는 뭐 정책들이 제대로 되는 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고 본인들 자체들도 정보가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보를 조금 더 취합하고 나서 네.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전세와 관련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